아니 나도 원래는 안 먹는데 오늘 수업이 너무 계속이라 먹고 왔더니. 자 4번을 볼까요? 4번 같은 경우 이게 뭘 풀어도 공식으로 푸는 게 사실 제일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숫자가 안 나오고 그냥 말로 부른 거잖아. 숫자를 그냥 대입하세요. 웬만한 절대하면 답은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온도가 나왔어. 그럼 온도라고 하는 건 ABC 나오면 우리 온도는 당연히 무슨 온도로 고쳐줘야 돼? 절대 온도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절대 온도는 이게 546, 273. 자, 절대 온도로 고칠 줄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그럼 273도시니까 546. 546, 546이죠. 그럼 여기는 546, 여기는 273. 이거 숫자 졸라 크네. 273. 그 다음에 압력은요. 0.512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사실 부피가 딱 눈에 보이는 숫자죠. 44.8, 여기 22.4, 여기도 22.4. 그럼 분자량은 MW네요. 44, CO2인가 봐요. 16, 메테인인가 보네요. 46, NO2인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어떤 기체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럼 기체 분자 개수는 B가 A의 2배다. 이거를 결국 묻는 거야. 자, 기억번. 분자의 개수라고 하는 건 분자의 몰수로 묻는 거겠죠. 그럼 PV는 nRT니까 A는 뭐분의 뭐야? RT분의 P 곱하기 V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비교를 하는 거니까 OR은 전혀 상관없죠. 그럼 얘네 뭐만 해주면 돼? T분의 PV. 그럼 A하고 B를 했으니까 T분의 P 곱하기 V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너네 봐봐 이거 2, 1, 1, 1, 2, 4. 3 4요. 자, 2, 1,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T분의 PV 하면 얼마가 나와? 1 T분의 PV 하면 얼마가 나와? 2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숫자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요. 저도 저렇게 했어요. 네. 1, 2, 저. 그러니까 얘네들은 A보다 B의 몰수가 몇 배가 크다는 거야. 2배가 더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기체 A의 질량은 여러분 기체 A의 질량인데 이거는 얘네들이 뭐를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거야. 몰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율만 본 거잖아. 그럼 얘네 몰수를 직접적으로 구해볼까요? 그럼 RT분의 P 곱하기 V를 그냥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어머. R이 22.4. R은 얼마라고요? 22.4. 지랄하네. 저 새끼 뭐야. 자, 여러분 R 직접적으로 안 알려줬죠? 0.08. 그럼 R은 0.08이 말고 약분하지 않은 숫자를 대입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약분한 거랑 약분 안 한 거 있었죠? 약분 안 한 거? 273 곱하기 굿자. 273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왜 22.4. 그거를 그냥 약분 안 한 걸 넣어야 돼? 이거 초거되거든요. 그럼 R 273분의 22.4 곱하기 자 T가 얼마라고요? 546. 그 다음에 압력 얼마라고요? 0.5 곱하기 부피 얼마? 44.8 약분되잖아. 언니가 질문했는데 딴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273, 546이니까 2배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하니까 몇 배야? 2배네? 그럼 이거 몇 몰이 되는 거야? 0.5몰. 그럼 0.5몰이니까 몇 그램? 22g. 저도 0.5몰 나왔어요. 저 새끼 죽는다. 자, 그 다음에 기체 밀도의 비율은 여러분 밀도의 비율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을 구하려면 몰수를 또 구해야 되잖아. 요거 하나 구했으니까 요것만 구해도 되죠. 근데 사실 이거 그렇게 풀으라는 거 아니죠. 자, 디귿번 뭘로 풀으라는 거야. 우리 분자량 유도하는 공식 P분의 1 DRT 나오죠. 이거로 풀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밀도 D는 뭐분의 뭐다. RT분의 P 곱하기 분자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A하고 C하고 나왔어. 저 R 다 똑같죠? 저 A 얼마야? 546. 이것도 1 넣으니까 2 넣고요. P 곱하기 분자량이죠. 그러면 이거 1 곱하기 44. 그 다음에 C는요. 자, C는 T 얼마요? 1분의 P는 이거 뭐야 이거 4씩이나 되네? 이거에다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46. 이거를 풀으라는 거죠. 그래서 11대 11대 92가 92가 나옵니다. 이거 저도 11대 저렇게 나왔어요. 어머. 이게 4하고 이렇게 푸니까 10이라고 2잖아요. 그러니까 11대 92. 언니, 이거 여러분 네? 머리 맞아. 맞잖아 이 새끼 저기 죽는다. 4 약분되면 1 아니에요? 아니 4 지웠으니까 근데 왼쪽 1 이랑- 곱하기 46. 몰라 씨. 어디가 계산이 나오죠. 자,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말로 생각해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화학과는 되거든요. 화학도는 조건이 너무 많아.
분자량만 따질 때도 분자량 P, V, small w, R, 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많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니까 저거는 저렇게 되고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뭘로 풀으라고요? 공식으로 풀으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을 계속 시험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질문하고 싶어도 하는데. 아우 저 새끼 진짜 정말 재수없어. 자, 6번이요. 자 6번. 자 6번은 그림 가는 실린더에다가 헬륨을 넣었어요. 아 헬륨 몇 개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개수가 나오면 그게 개수입니다. 6개. 6개 들어가 있죠. 그런데 4리터였는데 그 옆에 쭉 올려놨더니 지랄하고 부피가 얼마가 된 거야? 2리터. 어머. 그럼 압력이 몇 배로 늘어났다는 거야? 2배. 그럼 너네 봐라. 여기 1기압이었어. 그런데 여기다가 아이고 씨. 야 여기다가 추 몇 개를 올려놨어요. 이건 뭐예요? 1기압 1ATM이에요. 자, 추 몇 개를 올려놓은 거야? 2개를 올려놨단 말이야. 그런데 4리터에서 얼마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2기압. 4리터. 헐. 그럼 얘네들은 토탈 몇 기압이 된 거야? 1기압. 토탈 2기압인 거죠. 아니, 전체 1기압이어서 2기압이잖아. 그렇죠. 그럼 추 하나당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1기압밖에 없지만 그럼 2기압이라는 거는 1기압에다가 2추의 압력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 하나의 압력은 몇 기압이라는 거야? 0.5기압. 0.5잖아. 아이나? 이거까지는 됐어요? 했어요. 아 이거까지 그래요? 끝인데. 자 그런데 지랄하고 저 새끼 봐라. 저쪽에 4번은 추 2개를 또 올려놨죠. 3기압. 그럼 1기압이 또 추가가 된 거니까 여기는 몇 기압이 된 거야? 3기압이 된 아, 거예요? 3분의 4리터예요. 3기압이구나. 3분의 4리터예요. 3분의 4리터. 4기압이라 했어요. 오. 전형 봐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거 압력이 몇 배가 된 거야? 3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 네. 안우기 3. 3분의 1. 3분의 1. 3분의 4. 3분의 4. 아, 나 진짜 이런 거 없으면 큰일이야. 자, 얘네들 3분의 4리터. 됐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어떤 거야? 쉬운 거죠? 네. 그럼 추 한 개에 의한 압력은 0.5기압이고 다해서는 1리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충돌 횟수 또 나오네요. 이거 압력이에요. 충돌 횟수는 얘네 루트 MT분의 P인데 다 똑같은 분자고 온도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에 비례한다는 거야? 압력 P에 비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로 갈수록 커져야겠죠. 그리고요 그냥 딱 봐도 얘 충돌 횟수가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요. 저.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그냥 다 X 하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또 없어요. 아 맞다. 그 질문이요. 질문. 8번의 질량 백분율이 뭐예요? 질량 백분율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세훈이하고 강호하고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세훈이는 100kg인데 강호는 70kg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럼 전체 170g이잖아요. 네? 그람. 그럼. 170g에서 세훈이가 차지하는 질량 백분율 170분의 100.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몰수로 구해지겠죠. 근데 그걸 질량으로 바꿔서 질량으로 따지면 질량 백분율이 몇 분인 그럼 것이죠? A의 질량 백분율이 10분 아니에요? 100분율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라고 이 새끼 저 지랄이야. A의 질량 백분율이 그럼 75겠네요. 당연하죠. 야, 틀린가? 아니 이제 저 새끼를 야. 그걸 못 구해서 물어본 거예요. 질량 백분율이 뭔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몰랐어. 뭔지 몰라서. 그럼 백분율이라는 건 항상 전체가 뭐야? 100이어야 되잖아. 그럼 두 기체가 들어있다면 한쪽이 25%면 당연히 한쪽은 75%여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익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네가 지금 여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설명도 계속 듣고요. 딴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잠시 멍 때리면 한 개도 안 들려요. 자, 그 다음 진도 나갑시다. 벌써요? 뭐 벌써요? 저 새끼 뭐야? 아니 난 진짜 양형보다 진도가 느릴까봐 맨날 때려. 혼자 느린데? 느리다고? 네. 근데 그게 거의 되게 달라요. 아니 양현 근데 쌤이 뭐- 겁나 빨리 나가서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 뭐냐 그게 겁나 빨리 나가? 진짜 겁나 빨리 내가 나가요. 집중을 안 하잖아. 이제 기체 아니 근데 그 이해가 안 될 기체 정도는 아니야. 끝나고 아니 이해가 안 될 정도는 아닌데 뭐냐, 겁나 빨리 가. 다시 그거는 와서 맞아. 분자가 진짜. 들려 거기 부분 근데 이해는 잘 다 돼. 이해는? 고 이해가. 이게 고체 액체 나갔어. 나갔어? 다 나갔어? 아니 네, 나오고 다. 있지. 나오고 다 있어. 해요. 근데 다 이해가 안 돼요. 숙제 끝까지 너무 다 빨리 해요. 나가요. 다 했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안 해요. 집중! 아니 왜 집중을 안 해? 아니 하긴 하는데 너무 근데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요. 왜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하시지? 물리쌤이 여기 안 나갔다고 해서 빡쳐가지고 빨리 나가는 거예요. 물리선생님 뭐?
우리 쌤이 너무 느리다고 진도.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 해서 수학생이 빡쳐가지고 빨리 나가는 거. 여기 아니 진도도 물론 중요한데 좀 알고 넘어가야지. 자, 12페이지. 핑크 12페이지. 이거 없어졌네. 선생님 이게 자. 안 되어졌어요. 에이씨. 자, 핑크 12페이지. 봅시다. 여기는 이제 우리 단원이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나가잖아요. 액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액체에서 물 밖에 안 나옵니다. 왜 우리 지구상에 물이 겁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액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자, 이제 액체, 물. 여러분, 우리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니네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물의 특성을 볼 때는 물의 분자의 구조적 특성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뭘 하면 분자 구조 뭐가 떠오르나요? 곰돌이 말이. 그렇지, 곰돌이 누구냐? 대가리. 그럼요. 이 곰돌이 대가리가 이렇게 떠올라야 될 거고요. 그럼 이 곰돌이 대가리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HO를 쓰죠. 그리고 원자의 중심으로 이렇게 각도가 벌어져야 되겠죠. 자, 이 각이 몇 도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요? 104.5도. 그렇지, 104.5도. 그러면 결국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 있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로 따지면 바로 어떤 거니? 산소 쪽으로 당기고 산소 쪽으로 당겨지죠. 그럼 물에서 알아야 되는 거 1번. 바로 어떤 거니? 이 친구는요. 산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를 띠는 물은 자 1번 어떤 분자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이런 물의 특성. 그럼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나타나니라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화학원에서 다 배웠단 말이죠. 극성은 극성끼리 끌어당기죠. 유유상종. 오케이? 그래서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냐면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혈액의 9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럼 왜 그게 물이어야 하니? 혈액의 기능이 뭐야? 뭔가를 운반하는 게 1차적인 기능이란 말이죠. 녹여서 운반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화학 반응들이 일어날 때는 물의 녹은 이온 상태로, 물의 녹은 상태로 반응을 한단 말이죠. 이게 고체끼리 반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고체들이 물에 녹아서 서로 접촉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걸 녹여서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용해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물은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는 성질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매개체 역할을 할 뿐, 걔네들이 어떤 반응에 영향을 준다든가 그런 게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요거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분장한 인력에서 했던 분장한 인력 중에서 좀 센 힘, 바로 뭐였어요? 수소 그럼 물의 거의 모든 성질은요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분자의 극성 때문에 수소 결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명이 들어가냐면 분자의 극성은요 분자 하나만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분자 하나만 그리고 분자의 극성을 설명하죠. 그런데 수소 결합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 하나를 더 그려야 수소 결합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어머나. 그러면 수소 결합에서 기본적으로 너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수소 결합은 좀 센 힘. 이 말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강한 힘이 아니야. 왜? 지금 여기 있는 이 물에 있는 수소와 산소는요.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이거는 졸라 강한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냥 좀 강한 힘이잖아요. 그럼 내가 물을 가열했어. 어디가 끊어진다는 뜻이야? 바로 수소 결합이 끊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내가 자꾸 좀 센 힘 이렇게 좀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뭐니? 화학 결합인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보다는 약한 힘이라는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어머나. 그럼 이런 수소 결합에 의한 물의 특성을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런 것들을 크게 5가지로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해버립니다. 앞점을 한번 따볼까요? 자, 수소 결합은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앞점만 따면 비밀벽이 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뭔지 알걸요? 비열입니다. 밀은 밀도. 표는 표면 장력. 표면적인 작아지려는 힘.
그 다음에 기는 기화, 열. 끄는 끓는 점.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결합 때문에 물은 비열이 크답니다.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은 다른 물질은 절대로 갖고 있지 않은 성질. 바로 다른 모든 물질은 그 상태에서 기체보다 액체가 액체보다 고체의 밀도가 더 크죠. 그런데 물만. 물의 밀도가 액체인 물의 밀도가 고체인 얼음의 밀도보다 크죠. 네. 그러니까 밀도가 다른 것들은 고액기인데 물은 액고기가 만들어지죠. 물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 그 다음에 또 물은 표면 양력이 크다죠. 분자 중에서 크죠. 그 다음에 물은 기화열 크고 끓는 점이 커.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이라는 거야? 수소결합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여기다 제일 먼저 그리는 게 바로 뭐가 그려질 거냐면 얼음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데요. 얼음의 구조를 머릿속에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잠시에 여기 안 나와. 얼음의 구조를 그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생겼니? 지금 여기 있는 곰돌이 대가리들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수소결합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야. 그런데 얼음은요? 그런데 얼음은 야 그런 거 우리 사람 나 못하잖아. 얼음은요. 수소결합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 안에 있는 모든 H2O 분자가 몽땅 다 수소결합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니? 그걸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와우, 야 여기 있잖아요. 아니 물 분자에 곰돌이 대가리에 이거 대가리요. 그럼 여기 귀 2개 붙어 있겠죠. 이제 귀를 좀 떨어뜨려서 그럴 겁니다. 와우, 산소 하나에 여기 수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붙어 있죠. 104.5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수소 옆에는 이웃하는 H2O 분자의 산소가 다가왔겠죠. 그럼 여기에도 104.5도로 수소 2개 붙어 있겠죠. 또 이 수소에는 이웃하는 분자의 물 분자가 104.5도로 이렇게 붙어 있겠죠. 어머,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산소가 붙어 있겠죠. 그럼 여기 104.5도로 또 수소 2개 붙어 있겠죠. 아니 어떻게 공간이 부족한데? 그럼 여기 또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요. 산소가 또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도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를 막 그려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럼요. 그럼 이렇게 얘네들 또 수소 결합으로 어떻게 찌그러졌어? 큰일 났네?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뭐야 이거 못생겼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네 봐라. 너네들이 지금 내가 이제 그림을 마구 그려서 이 길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주먹을 이렇게 귀 2개라고 한번 해보잖아요. 이렇게 같은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꺾어지면 얘가 또 다른 아래쪽에 들어가면 또 다른 산소와 수소결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렇게 완전히 빈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가 지금 여기 물 분자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빈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얘네들 완벽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니?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여기에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럼 부피가 늘어나면 밀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피가 늘어나면서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말면 모든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저렇게 빈 공간이 생긴 것 같죠? 그런데 절대로 안 그럽니다. 지금 얘네들이 모양이 이렇게 구분형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럼 구분형인 것도 되게 많고 구분형인 것도 되게 많고요. 수소결합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구분형이면서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은 물밖에 없습니다. OF2는 아니에요. 없어. 그러면요.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구분형이면서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고체보다 누구의 밀도가 더 크다고요? 액체의 밀도가 더 크다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액곡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물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지 않아요? 밀도는요, 보편적으로는 기액고 이게 보편적인 물질이죠. 그런데 물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런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근데 뭐 다 알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얼음 상상해봐. 모든 얼음들은 다 저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연아 언니가 스케이트를 타려고 이제 스케이트 신고 이렇게 막 신고 이렇게 일어났어. 그럼 스케이트 날이 졸라 날카롭죠. 그럼 이렇게 일어나면 날카로우니까 얼음에 닿는 단면적이 좁죠. 그럼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압력으로 얘를 눌러버린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압력을 눌러버리니까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공간이 사라지죠.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공간이 사라졌어. 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결국 압력을 가하면 얼음이 뭘로 변한다는 거야? 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럼 여기 압력을 증가시키면 물이 아니지 얼음이 물로 변하는 거죠. 오케이? 왜? 저렇게 다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야 얼음인데 저게 끊어지면서 공간이 사라지죠. 그럼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물.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때는 반드시 밟은 부분이 물로 변해야지만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얼음은 마찰력이 크지 않습니다. 얼음 위에 물이 생겨야 마찰력이 말을 이상하겠다. 얼음은 마찰력이 작지 않습니다. 미끄럽지 않습니다. 얼음 위에 뭐가 생겨야? 물이 생겨야 미끄러지죠. 이거는 집에서 너네들이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그냥 잡고 있어봐. 그럼 끈적거리 좀딱 붙어요. 그치? 그런데 그걸 계속 잡고 있어서 물이 생기면 손에서 어떻게 돼요? 쑥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려면 거기에 뭐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물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판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은 뭐야? 안 무거우면 안 미끄러지겠죠. 금방 미끄러지겠죠. 자, 근데 또 하나 바로 뭐야? 신발이죠, 신발. 신발의 면적이 좁아. 하이를 신고 나 얼음을 걸어다녀. 그럼 쫄딱 미끄러지는 거죠. 근데 그 원리가 하이힐이라서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이힐이라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바로 뭐야? 이거라는 거죠. 이거 화학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면 하이힐을 신었는데 안 미끄러지는 방법. 생긴 물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 양말을 벗어가지고 힐 위에다 신어. 그러면 물은 생기지만 양말이 뭘 빨아들여? 물을 빨아들이죠. 그러면 안 미끄러집니다. 그럼 너네 봐. 당연하죠. 천이니까 안 미끄러지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안 미끄러지는 거라고요. 오케이? 아,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저렇게까지 하이. 아니, 근데 그게 과학이라고요, 여러분. 하이힐에 굳이 양말을. 아니, 너네 하이힐만 미끄러져. 운동화도 미끄러져. 운동화도 미끄러지잖아. 너네들의 몸무게를 줄일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할 수 없이 그런 길을 미끄러운 길을 가야 된다면 뒤집어 신어보라고요. 그럼 안 미끄러진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신발이 없으니까 눈 위를 옛날에 눈 위를 막 먼 길을 가야 돼. 그러면 신발 어떤 신발 신었다고 알고 있어? 설피라는 거 알아 몰라? 그래. 아, 알아요. 대나무 같은 거 뭐 이거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밟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압력을 줄이는 거라고. 몸무게를 줄일 수도 없으니까. 걔 뭔 소리인지 몰라?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신발 바닥에 넓은 걸 신고 다녀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얼마인데? 얼음의 밀도는 얼마인데? 이런 것들을 화학을 배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거니? 비밀표기 글에서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아, 온도에 따른 밀도. 그럼 밀도가 나오면 당연히 부피도 거기에 같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여기 안에 쓸 수 있어요? 네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고요. 요 옆에다 쓰면 되겠죠? 쓰는 거는 자, 그래프 다음 시간에 그리는 거 시험에 낼 거고요. 네, 그래프 그리고 낼 겁니다. 여기 물의 온도에 따른 밀도 그래프인데요.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뭐 중요하잖아. 영하 한 뭐 10도쯤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 어딘가에 0도 이렇게 하나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4도씩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4도씩 이쪽 위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을 표시할 거고요. 하루시에 1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물의 밀도는 1이라는 말은 어디선가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화학토를 배운 사람 거기에 꼭 온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4도씨일 때. 오케이? 어머나! 그럼 4도씨일 때 밀도가 1인데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1점 빵빵빵빵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쓰세요. 그 뭐지? 그 0도실 때 0.9997. 9999. 9997. 그렇게까지? 자, 그러면 얘가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0도씨가 되면 밀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밀도가 줄어들어서 0도씨 얼음의 밀도, 0도씨 이건 물이야? 0도씨 물의 밀도는 0.9999. 줄긴 줄죠? 그런데 엄청나게 조금 줄죠. 그럼 온도가 높아져도 밀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요렇게 잘립니다, 여러분. 그래프가 잘린다는 의미 무슨 의미인지 알죠? 네. 어머나. 그럼 이제 0도씨 이거는 물만 있을 때죠. 아직 안 얼었어요. 그럼 0도씨에서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그 시간 동안은 온도가 변하지 않아. 중학교 1학년 과정이죠. 어느 동안, 끓는 동안 온도가 안 변해. 그럼 온도가 안 변하면서 밀도가 급 하강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는 뭐만 있는 거야? 물만 있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아이 뭐야 씨. 여기는 얼음만 있는 거죠. 그럼 그 중간은 물이 얼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변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야, 그러면 여기 0도씨 얼음일 때 밀도는 얼만데요? 0.9170 정도로 감안합시다. 9170. 9170. 어머.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0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아주 코딱지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늘어나 봤자 0.9180 정도. 그래서요. 얼음의 밀도를 기억할 때는 요 숫자는 당연히 우리 시험 볼 때 쓰는 거고요. 얼음의 밀도가 얼마야? 0.92g/ml 요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물의 밀도 1, 얼음의 밀도 0.92.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밀도가 92%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냥 2 버리면 90%가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부피가 아이고야 0.9분의 몇 배만큼 늘어나는 거야? 1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거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9분의 111% 정도 되죠. 아, 니네 계산 못하죠?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배가 늘어나니까 너네 봐봐. 물이 얼었어. 부피가 10% 이상이 늘어나는 거야. 상상을 해봐. 그럼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뭔가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일 과정이 그게 나오죠. 겨울이 지나면 바위가 더 많이 깨져 있는 거. 그 틈새에 있던 물이 얼어서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부피가 그거 늘어나는 몰래서 바위가 깨져요? 금이 점점점 커지면 깨지죠. 그게 건물이 금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시멘트를 짓잖아. 이 시멘트를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겨울이 되면 애들이 늘어났다가 애들이 줄어들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는 시멘트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데 빨리 지으려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여하튼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세종의 아파트가 부실공사라서요. 지금 막 타일이 다 깨져가고 있어요. 아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타일에 여기 베가지고 여하튼 지금 그거는 그랬어. 별얘기 다 하죠. 자 바로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너네 봐라. 이게요. 내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쪼갠단 말이야. 그러면 안 쪼갠다면이라는 거야. 요만큼을 만약에 1cm로 그린다면 이만큼의 차이를 1cm로 그린다면 이거 안 쪼개면 자 3만 cm. 에이씨 죽는다. 뭐 1000cm 그럼 되잖아. 여기 0.9170이랑 10000이라고 해봐. 그럼 이거 얼마야? 830. 아 그냥 그렇다 치고 그냥 800cm 그럼 봐 여기 1cm로 그렸어. 이거 안 자르면 800cm면 저기 우리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야 돼요. 아 진짜요? 그럼요. 8m가 그렇게 됐어요. 너네 이거 지금 2m 3m 이거 건물이니까 좀 더 높죠? 집보다 한 층만 4m라고 쳐봐. 그럼 3m 3m니까 지하 주차장 내려가죠. 헐 8m가 그렇겠네요. 제시장이 있어요. 여기. 오 여기 지하철장 있어요? 네, 저 거기다 주차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로 무슨 얘기니? 이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엄청나게 밀도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10%라는 건 무시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반대로 겁나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구간별로 너네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자, 구간별 한번 볼까요? 나는 여기를 A라고 한번 할 거고요.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너네들이 야
B에서 2로 갈 때라고 한번 해봐봐. B에서 2로 갈 때. 그럼 B에서 2로 간다는 건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하는 거죠. 어머, 그럼 얘네들은 온도가 상승하네. 그럼 상승하셔야 돼요.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활발. 그럼요. 그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럼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부피도 어떻게 되겠네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헐, 뭐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늘어나죠. 열팽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야 이런 보편적인 거 말고 헐! 아니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물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거니? 그럼 B에서 C로 갈 때는 왜 이렇게 똑같이 온도가 낮아지는데도 부피가 늘어나니? 그게 바로 몇 때문이라는 거야? 수소 결합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은요. 내가 4도씨 물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 주먹, 그 다음에 이거 귀 두 개, 물 구분력이야. 그럼 4도씨는 얘네들이 이제 물 분자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데 거의 4도시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물 분자 구분형이 끼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끼어 들어간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움직임이 커지니까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런데 4도시에서 3도시가 되잖아요. 그럼 움직임이 느려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여기 수소가 플러스죠? 저기는 산소 마이너스죠. 야! 얘가 막 움직일 때는 저 새끼들 졸라 움직이네. 그럼 얘네들이 끌어당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물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 붙었다 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해지면 여기 있는 수소랑 저기 있는 산소랑 야 이제 우리 찬스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끌어당깁니다. 그럼 얘네들이 끌어당기려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도시에서 움직이죠? 3도시가 되면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4도, 3도, 2도, 1도, 0도, 얼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4, 3, 2, 1, 0, 0도시 물에서 0도시 얼음이 되면서 수소결합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몇각형을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 되는 거야. 육각형을 형성하는 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여기서는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설명이 여기하고 다른 거야.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무슨 결합력이 커지는 거예요? 수소 결합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물 분자가 틀어지면서 뭐를 형성하는 중이야? 육각형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너네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육각형을 형성하면 부피가 늘어나니? 이게 어떻게 되니까요? 틀어지니까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끼웠을 때하고 이렇게 끼웠을 때하고 이렇게 틀어질 때하고 부피가 다르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그게 몇 도시까지라는 거야? 0도시까지. 오케이? 어머나. 그럼 너네 봐봐. 겨울 졸라 추워. 그럼 호수의 물이 점점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봐. 4도시였다가 3도시가 됐어. 그럼 4도시 물이 여기 있어. 그럼 3도시 물이 되면 밀도가 작아지죠? 가벼워지는 거죠? 그럼 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2도시 되면 조금 더 올라가죠? 1도시 되면 더 올라가죠? 0도시 되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4도시 물은 아래에 있고 0도시 물은 위에 있는 거죠. 그럼 몇 도시부터 얼기 시작해? 0도시부터 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물은 아래부터 얼어 위부터 온다는 거죠. 오케이? 자,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몇 도시라고요? 0도시. 그럼 0도시 물과 4도시 물을 비교하는 거. 왜 꼭 4도시 물이랑 비교하니? 4도시가 가장 무거우니까. 그럼 무거운 건 아래에 있고 가벼운 건 위에 갈 거 아니야. 야, 모든 물의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떨어지는 거. 그거 말도 안 되죠. 니는 홍수, 바다, 물의 온도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온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 분포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래쪽은 오히려 4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3도, 1도, 0도. 그럼 0도시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얼기 시작한 온도가 위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이 어디부터 온다고요? 위부터 온다고요. 물 말고 다른 모든 물질은 어디부터 올까요? 아래부터 위쪽으로 얼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물만 호수의 물이 위부터 오는 이유를 바로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BC 구간으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럼 결국은 0도씨 물이 위에 있고 1도 쭉쭉쭉 아래 4도 이렇게 되는 거죠. 호수를 이렇게 살짝 그려보아요.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BC 구간은 어떤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니 호수의 물이 어디부터 어는 걸 설명한다고요? 위부터 언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니? 바로 B에서 C로 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 낚시가 가능하죠. 위에 얼음이 이렇게 얼었어. 그럼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 아래 여기는 바로 온도가 몇 도라는 거야? 4도. 그러니까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온도는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4도. 왜? 4도씨 물이 가장 어떠니까?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겠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너네 왜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해수면 있죠. 여기 바닷가야. 그럼 바닷속 깊이 들어가잖아요. 온도 분포. 온도 분포로 하면 표면에 15도. 그럼 온도가 쭉 별로 차이가 없다가 훅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여기가 몇 도? 4도. 이렇게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건 그냥 커먼센스. 그럼 여기는 왜 온도가 안 변하니? 바람이 부니까 물이 섞여서 온도가 안 변하죠. 그럼 여기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온도가 갑자기 하강하죠.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여기는 온도가 몇 도니? 4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4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 밀도가 가장 큰 게 몇 도니까? 4도니까. 까먹었네? 어머 어머 어머. 아 그럼 밀도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안 나도 이거는 자연계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지켜진단 말이죠. 어머나. 그럼 이제 C에서 D로 가는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는 뭘로 설명할 거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럼 얘는요. 이제 이렇게 벌어졌다가 D점에서는 완벽하게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음의 구조가 머릿속에 잡혀야 됩니다. 어머! 그러면 얘네들은요. C에서 D로 갔어. 온도는 안 낮아지죠. 온도는 안 낮아지는 이유. 바로 얘네들이 열을 계속 내보내면서 분자 운동이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을 방출하면서 운동이 아주 많이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자 이제 수소결합력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수소결합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많이 커지죠. 그러면서 몇 각형을 형성한다고요? 육각형을 완벽하게 완전 형성하죠. 말이 이상한데요? 완전한 육각형을 형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조금이 아니라 어떻게 늘어난다고?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밀도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감소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니? 너네 혹시 야 겨울이 지났더니 막 수도관이 터졌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없어? 들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봤죠? 세탁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탁기? 세탁기 물 뭐지? 아. 얼었다는데.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어서 그렇죠? 아닌가?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부피가 물이 얼기는 거. 우리 새 아파트는 그런 거 없어. 아니 그 뭐냐. 세탁기에 물이 어는 게 아니고 세탁기에 물을 내보내면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좀 남아있잖아. 걔가 베란다가 추우니까 베란다에 있으면 언다는 거야. 그게 둔산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세종의 신축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렇고요. 아니 이건 여담인데. 아니 이제 나 예전에 국화 살 때 집에 국화 라이프는 세탁기가 집 안에 있어. 오피스텔처럼 부엌에 세탁기가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부엌에 세탁기가 들어가면 부엌이 좁아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수리해가지고 밖으로 내놓는 거야. 베란다로. 그럼 이제 걔가 얼지. 근데 나는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안에 있는 게. 그냥 겨울에 빨래 막 거들면 막 손치였고 막 그렇잖아. 그냥 내버렸다? 우리 집 안 얼고 다른 집들 많이 얼고 이제 그러지.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부피가 겁나 늘어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 아까 소수의 물이 어느 걸 이거로 설명할 수 있잖아. BC 구간으로. 그럼 얘네들은 겨울에 뭐가 동파한다는 걸 얼음. 수도관이 동파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어디라는 거야?
BD 구간이라는 거죠. B에서 D로 갈 때 뭐가 동파한다고요? 수도관이 동파. 뭐야? 근데 사실 너네 봐라. 수도관이 동파할 것 같아요? 아니요? 관은 안 얼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떤 거냐면 관이 터지는 게 아니라 너네 아파트에 보면 니네들이 물 쓴 양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물이 쓴 양을 알려면 거기에 이렇게 계기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집이야. 그럼 집에 물 틀면 물이 쭉 나가면서 여기에 뭔가 버튼을 막 돌려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돌아가요. 그래서 너네 그 왜 엘리베이터 들어가기 전에 봤어요, 왼쪽에 봤어요. 뭐 있죠? 봤어요. 무슨 봤어요. 수전함인가? 거기 열면 밑에 이런 거 있어요. 유리. 봤어요. 이거 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왜 여기 관이 이렇게 있고 얘네가 여기서 이제 물을 막 채워넣어서 안 얼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하면 특히 이제 1층 같은 데는 1층에 그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막 들어오잖아. 1층이나 2층은. 그래서 얘가 얼어버려요. 그럼 물이 얼은 건 괜찮아. 얼었을 때 괜찮은데 낮이 되면 다시 녹아버리죠. 그럼 여기는 이건 눈곱을 읽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게 뭐겠어? 유리입니다. 유리가 깨지는 거야. 그럼 얼면서 깨진 유리 틈 사이로 물이 어떻게 나와? 다 삐져나오는 거죠. 저 경험자입니다. 가람 아파트 2층 살 때. 바람이요? 예전에 바람이에요? 예전에 국가 살기 전에. 누가 1층 문을 열어놓고 가가지고. 겨울에. 다 깨져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래요? 요즘은 이제 문 다 바뀌어지게 자동문으로 거의.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열어놓고 가는 일은 없지. 내가 그렇다고 이제 그렇다고. 그럼 얘네들은 부피가 몇 배나 늘어난다고요? 1.1배. 10%가 늘어나니까 유리가 깨질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수도관 동파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수도관 동파를 설명하는 구간이 어디라고요? CD 구간.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D에서 E로 가는 구간은 어떠니? D에서 E는요. E요? 바로 D에서 E요. D에서 E. 그럼 이거는 쓸 공간 없어 괜찮아. 여기다 쓰면 돼. 이거 조금만 쓰면 돼. 여기다. 조금만 쓸 거예요. 와, 나처럼 이렇게 해놓지. 자, D에서 E로 가면 돼. 지랄이야, 저 새끼. 자, D에서 E로 가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그러면서 수소 결합력이 증가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너네 봐봐. 헐, 완전 이렇게 얼음이 했잖아요. 그럼 네.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여기 잠깐 볼까요? 물 분자와 이웃하는 물 분자의 사이 여기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죠. 이 거리를 수소 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소 결합력이 강해지면요.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이 L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럼 아까 육각형이 이만했다면 L이 작아지니까 한 변의 길이가 살짝 작아지는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네. 그래서 밀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너네 봐봐. 여기 이 쉐이 여기 전자 갖고 있죠? 여기 전자 있죠? 그럼 얘네들이 가까워진다 한들 그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밀도가 늘어나도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수소결합력이 늘어나면서 무슨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수소결합 길이 저기서 L이 짧아지죠. 그래서 밀도가 조금 늘어납니다. 많이 안 해요?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늘어나기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사실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고 바로 요 구간이 시험 문제 엄청 나오겠죠. 됐나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밀도를 0.9 이런 거 외우라는 건 이건 진짜 커먼 센스죠. 얼음의 밀도 다 잘라버리고 0.9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죠. 물의 밀도 1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너네들 봐봐. 진짜로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물 이렇게 얼리고 나면 이렇게 막 볼록 올라오잖아요? 나 물 얼리면 터지잖아요, 페트병. 이렇게 그치, 페트병 빵빵해서 갖고 세워놓으면 이렇게 띠뚱띠뚱거리잖아. 그게 바로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나온다는 거죠. 좀 좋달까요? 네, 제가 딱 하려던 말이었어요. 나 벌레 빨아 와야 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밀토기 끓에서 B는 비열이 크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뭘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그래프 있죠. 이번에 또 여기는 비열이라든가 끓는 점이라든가 기화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등장을 해버립니다. 어떤 거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그래프가 있습니다. 얼음을 가열하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가로축은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가 나오죠. 자, 영하 10도시부터 시작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볼까요? 얼음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가열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죠. 그럼 몇 도? 양도 0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죠. 이거 기울기 100도일 때. 생각해서 그러셔야 돼요. 100도일 때.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어머나. 그리고 나서 기울기 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진짜 잘 그랬지 이 정도로.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괜찮아. 자, 그럼 여기는 100도씨가 이게 되겠죠. 나와 있는데 책에 예쁘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머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니? 이 그래프를 보고 이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융해. 어머. 똑같은 시간 동안 가격을 하는데 지랄하고. 융해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우리 T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그냥 T1, T2라고 쓸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저쪽에 여기 있죠. 여기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T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똑같은 불꽃의 세기로 가열하는데 이 T1하고 T2하고 그러잖아. 얼음이 녹을 때 걸리는 시간보다 물이 끓을 때 걸리는 시간이 약 7배 정도 더 걸립니다. 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융해할 때 필요한 열을 우리는 무슨 열이라고 그래? 융해열. 그럼 기화할 때 필요한 열을 우리는 무슨 열이라고 하는 거야? 기화열. 그래서 얘네들 단위는요. 졸퍼그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 1g을 기화시킬 때보다 융화시킬 때 에너지가 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물 끓을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 아니 우리 원래 열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려면 당연히 열량Q는 어떻게 계산하니? 자,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 1번 열량을 계산할 때는요. 열량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델타 T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열량을 비교하는 방법은 1번 온도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도 계산을 하죠. 그런데 2번 어떻게도 계산을 하니? 바로 얘네들은 가열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시간당 공급된 열량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열 시간이 얘네 시간당 세크당 얼만큼 열이 공급되니? 쉽게 4.2줄이 공급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는 1초가 걸렸는데 여기는 7초가 걸렸어. 그러면 당연히 기화할 때 공급된 열이 융해할 때 공급된 열의 몇 배가 된다는 거야? 7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열을 계산할 때 온도 변화가 있으면 델타 T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융해가 되는 구간이나 기화가 되는 구간은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험 델타 T로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가열 시간으로 판단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뭐야? 녹는 점과 끓는 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융열과 기화열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니?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 여기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졸라 완만하게 올라가네? 그런데 얘는 졸라 급하게 올라가고 있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니? 비열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비열C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Q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음을 가열해서 물로 변해. 그동안에 막 얼음이 쪼개져서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질량 안 변하죠. 안 변해. 그 다음에 시간당 공급된 열량 다 똑같죠. 그러니까 Q 안 변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온도가 변하는 온도 변화 그래프의 기울기랑 비열에는 어떤 관계 있다는 거야? 반비례.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고체고요. 여기는 액체고요. 여기는 기체예요. 그럼 기울기가 가장 큰 곳은 바로 어디라는 거야? 기체. 딱 봐도 기체죠. 힘들요. 기울기가 가장 큰데 기체죠. 그 다음에 어디가 되는 거야? 고체네요. 그리고 액체죠.
그러니까 기울기, 온도 변화의 기울기는 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고가 크고요. 그 다음에 액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비열을 비교하면 이거는 다 반대가 되겠죠. 액 곱이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빨리빨리 올라가는 건 기체 구간이고요. 천천히 올라가는 건 바로 어디라는 거야? 액체 구간이죠. 그래서야 물의 비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들, 금속 말고 분자 액체입니다. 분자 액체들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야? 물입니다. 그럼 뭐야? 물은 비율이 크니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거나 천천히 식죠. 그래서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난로 앞에 갔어. 따뜻해. 그럼 나는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빨리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죠. 추울 때도 천천히 떨어지죠. 만약 우리의 몸이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렇게 가면 온도가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온도가 팍 떨어지겠죠. 그럼 결국 물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좋은 점은 바로 뭐야? 체온의 급격한 변화가 막아진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열로 이용되는 거. 자, 우리 방바닥에 보일러 들어가는 거 알아요? 자, 보일러 데워놓으면 방이 후끈하게 식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물로 채워놓으면 비열이 크니까 어떻다고요? 천천히. 천천히 식어버려. 이럴 때 어떤 새끼들이 보일러에 물 넣어요? 기름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야? 보일러 돌릴 때 기름을 태워서 바닥에는 뭐가 지나가는 거야? 따뜻한 물이 지나가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방바닥이 따뜻한 이유 그 안에 물만 지나가는 거 알아요? 방금 여기에요? 여기는 안 지나가요. 집에. 네요? 아 그게 물이었어요. 어머 이런 무식한 걸 아니 때린다. 그거 온수 매트는 물던데. 아 맞아요. 아니 온수 매트는 거기는 온수 들어간 거고요. 당연히 그것도 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물에 뭐가 커서? 비열이 커서. 근데 니네 장판을 이렇게 들잖아요? 장판을 들면 거기 밑에 시멘트 있어요. 시멘트 바로 밑에 뭐가 지나가니? 물관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보일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물관 안에 그럼 집 밖에 보일러가 있겠죠. 그럼 보일러에서 물을 데워서 거기로 따뜻한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산도 거의 다 중앙난방이죠. 중앙난방은 그걸 보내주는 데가 따로 있죠. 거기서 따뜻한 물을 아파트를 다 보내는 거야. 어딘데요? 모르지 나는. 어딘지 어떻게 알아? 니가 가서 물어봐. 관리사무소에서 어디냐고. 그지?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 그 물이 따뜻해지면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방에 아무리 보일러를 돌렸는데 안 따뜻해. 그 이제 관에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관이 어디가 녹슬어갖고 막혔다든가, 막 기포가 떠나는 게 있어가지고 막 순환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일러 기포 뺀다. 니네들 그런 말 모르죠? 뭐 알 수가 있나? 뭐 여튼 자 중요한 건 이거 무식한 거야. 자 보일러 장판을 걸면 방 밑에 무슨 관 지나간다고요? 물관 지나간다고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그 물관이 지나가니까 따뜻해지면 천천히 식으라고 물을 넣는 거라고요. 됐어요? 네. 어머. 그래도 비열을 이용하는 게 사실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나오니? 융해열, 기화열수. 융해열은 별로 안 나오지만 기화열은요. 우리 더우면 뭐가 나죠? 열. 열나죠. 그렇지. 땀. 맞아요. 열나니까 우리 몸에서 뭐를 내보내는 거야? 땀을 내보내죠. 그럼 땀나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 이유. 여기는 물이 기화가 되면서 이따만큼의 열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죠. 자, 땀이 나면 시원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화열. 기화열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나는 안 좋아하지만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 그죠? 그럼 목욕탕에 가면 그 뜨거운 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화상을 입지 않죠. 막 거기 온도 봐봐. 졸라 높아요. 근데도 화상을 입지 않는 이유. 뭐가 나기 때문이야? 땀이 내기 때문입니다. 땀나 덥던데. 덥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땀나도 화상을 안 입잖아요. 그게 만약에 너네 그네 진짜 물이었다고 생각해봐. 큰일 나죠. 물에서 땀 증발을 못 하잖아요. 땀이 나서 증발을 해야지만 그게 화상을 안 입는 거야.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팩을 한 상태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얼굴에 팩을 하면 땀이 안 나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서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내용이 뭐 더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팩한 상태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 땀이 특별히 적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땀 빼려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조금만 높은 온도, 좀 더운 목욕탕에 들어가도 이제 땀이 나잖아요. 그렇게만 들어가야지 절대로 사우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땀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 막 더울 때 갈 때는 물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도 뜨거워지죠. 우리 밖에 나가서 얼음물이 아닌 이상 막 이렇게 막 피트병에다 물 들고 와서 물 마시면 아이씨 물 미적지근 하고 막 마시기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갈 때는요, 우리처럼 피트병에다 물을 절대로 안 넣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넣니? 가죽으로 만들어진 통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그럼 가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죠. 그럼 여기로 물이 아주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야. 많이씩 빠져나가면 물 없지, 마실 물도 없죠. 그럼 빠져나가면서 얘가 증발을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열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페트병에다 넣고 갈 때보다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 새 구멍 뚫면 돼요? 우리 셋이. 페트 살짝 구멍 뚫을 수 있으면 좋죠.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자, 살짝 뭘로 뚫어? 실. 컴퍼스 그거. 커플 물 다 빠지겠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가죽통에다가 지금도 그런다고 하는 거잖아요. 가죽통에다 물을 매다가 낙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시원한 이유 바로 가죽의 미세한 틈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기화열로 열을 빼앗아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물의 기화열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하나의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표면장력은 간단히 설명할게요.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모든 액체에 다 작용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면장력의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액체가 그들의 표면장력이야 표면을 잡아당겨서 표면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힘, 최소화하려는 힘. 그럼 너네들 이제 수학, 여러분 모든 입체 모양 중에서 표면적이 가장 작은 건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표면장력이 뭐야? 액체가 둥그레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표면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분리배 이슬이 맞췄네. 이슬이 왜 둥그래? 물의 뭐 때문이야? 표면장력. 그런데 너네 봐봐. 이거를 잡아당겨서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면 여기 있는 액체 입자랑 여기 있는 액체 입자랑 잡아당기는 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아 뭐래? 세야 되겠죠. 그 약하면 이렇게 못 잡아당기니까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세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일술에 오염물질이 섞였네, 미세먼지 섞이고, 그럼 얘네들은 동그란 이슬이 아니라 이렇게 퍼지는 이슬이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1의 둥근 정도를 가지고도 오염도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물이 둥그래. 다음 주에는 표면장력 어쩌고 설명이 나오잖아. 그럼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건 전부 다 표면장력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너네 물에다가 물 이렇게 컵에다 가득 넣어놓고 동전 하나씩 넣으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보잖아요. 물이 밖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 올라오죠.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표면장력이죠. 물방울이 떨어질 때 이따위로 떨어지죠. 이런 모양으로 이것도 표면장력이죠. 근데 얘는 왜 터져이 중력 때문에. 만약에 중력이 없는 곳에서, 중력이 없는 그런 우주 공간에서는 물 이렇게 띵 하면 동그란 물이 똥똥똥똥 떠다니죠. 그래요? 오 신기할 것 같아. 그걸 이렇게 잡으면 물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쪼개져서 조그만 물방울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액체 수은하고 똑같습니다. 수은은 사실 이게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닌데요. 금속 결합력은 엄청나게 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은의 표면장력은 물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합이 다르니까. 그럼 분자 중에서 표면장력이 큰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 어떤 액체를 놨는데 얘는 이렇고 어떤 액체는 이렇고 어떤 액체는 막 이렇게 퍼졌어. 그럼 A, B, C 표면장력이 제일 큰 게 뭐게? 그러면 A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나오는 거니? 바로 모생환 현상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 뭐지 에탄올이랑 사용화탄소가 작죠. 물보다. 그러니까 물보다 작죠. 당연하죠. 책에서 봤어요. 자,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얘네들 표면적 나오는데요. 이거 예를 들은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설명하는 거 아마 소금쟁이 물 위를 떠다니니까 뭐 이런 것들 설명할 거고요. 그냥 물수제 빗대기 뭐 통통통통 뛰어가는 거 이런 것도 설명하죠. 그 다음에 또 바늘 물에다 띄우기 뭐 이런 것도 설명하죠. 들어봤죠? 이제 부정한 설명을 하고 말로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관 현상도 이런 표면적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용어를 다르게 쓴답니다. 용어를 다르게 쓰는데 우리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떠놓고요. 너네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나 넣어놓으면 안 넣어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물이야. 물이 살짝 이렇게 벽 타고 올라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알아요. 봤어요. 그럼 얘는 여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모든 물이 모든 용기에 이렇게 벽 타고 올라가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게 바로 유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벽 타고 올라가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이거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물과 물이 끌어당기는 힘은 수소결합력이잖아요. 그럼 수소결합력뿐만이 아니라 같은 물질들끼리 끌어당기는 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응집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의 응집력, 물끼리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은 당연히 유리하고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럼 서로 다른 물질들끼리 잡아당기는 힘 이런 걸 우리는 부착력이라고 합니다. 부착력. 그러면 자 애들이 이걸 대답을 다 잘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린 이제 수소결합력이 크다고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죠. 물이 세게 끌어당길 것 같아. 물을 유리가 세게 끌어당길 것 같아. 물, 유리. 올 그래 한번 들어.